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거는 Y704세대. 사실 이 제품 나온 지도 꽤 됐고 이제 리뷰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왜 이제 가져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 굉장히 빠르게 준비한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저한테 기대하는 건 언박싱 영상이 아니잖아요. 아주 진하게 맛봤으니까요. 핵심만 딱 뽑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자, 먼저 하우징. 지난 세대인 Y703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랙만 2대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화이트로 보면 이 Y704랑 어떻게 다른지 이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드리긴 좀 어려운데, 화이트가 블랙 대비 살짝 매트한 느낌은 있어요. 자, 무게는 347g, Y703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버튼 재질이랑 카메라, 스피커 위치, 포트 위치 완벽하게 동일한데 차이가 나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3세대에서 빠져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던 마이크로 SD 슬롯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가 이게 조금 에바였잖아요, 생김새가. 요 플라스틱 하우징 없이 본체 프레임에 맞춰서 예쁘게 깎여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비트로 봤을 때 뿌드덕뿌드덕 소리 안 나고요. 버튼 짱짱한 게 이전 세대 Y700들이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마감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OS는 중국 내수용으로 나온 제품들은 GUX OS, 정발은 GUI 17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점이 없어요. 요런 정도 차이 나죠. 얘 같은 경우에는 AI 스마트 서비스 들어가면 중국어만 나오긴 하는데 요런 거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 반대로 정발에는 벤티지가 붙어있죠. AS나 보증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색상 모드 변경, 주사율 조정, 더블탭 켜기 끄기 둘 다 지원, PC 모드, 컨트롤러 키 매핑, 충전 관련한 다양한 옵션이랑 바이패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멀티플 스페이스라고 해서 앱 복사, 램 확장 기능, 펜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GPS 없고, 나침반 없고, 조도 센서는 나름 쓸만한 게 들어가 있는 편. 지금 보시면 요런데 이제 중국어가 나오긴 하지만 나머지들은 대부분 한글화가 되어 있잖아요. 샤오신 패드랑 다를 거 없이 반글화 잘 먹히고요. 구글 서비스 지원 이상 없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3세대 쓰잘데기 없는 매크로 놓고 이상한 짓 하던 거 접고 단일 카메라로 돌렸어요. 품질은 그냥 봐도 703이랑 조금 다른 게 느껴지죠. 단 여러분들 많이 좋아졌을 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솔직히 그나물의 그 밥, 센서 바꾼 티는 거의 나지 않아요. 자,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세로 기준 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만 봐도 알아야 돼요. 쓰긴 쓸 수 있는데 화상회의 간단히 돌릴 수 있는 정도가 맥스. 플러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Y704가 703 대비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가지고 저는 이거 두께 뻥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디스플레이 구조가 바뀌면서 이게 두께가 줄어든 게 맞아요. 그립은 사실 거의 유사한데 그래도 703보다는 정말 조금 병아리 눈물만큼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Y704가. 자, 이제 다음 볼 거는 디스플레이. 전 솔직히 이거 처음 받고 켰을 때는요, 왜 Y703이 702의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재탕을 했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올더 큐브가 또 받아다가 지금 쓰고 있고요. 지금 보세요, 디스플레이 비율, 좌우 상하 베젤 두께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게이밍용으로 나온 디스플레이가 진짜 없나? 어쩔 수 없이 그걸 써야 했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Y703이랑 같은 디스플레이가 아니에요. 일단 사이즈는 8.8인치로 동일하긴 한데 해상도가 3040x 1904, Y703이 2560x 1600이었으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실제로요, 그냥 이런 생 화면 말고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색이 들어간 고화질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바로 해상도가 높아졌다는 게 느껴져요. 자, 그리고 세부 품질도 좀 다릅니다. 색역 커버리지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선명이 디폴트잖아요. 여기에서 화이트 포인트가 그나마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밝기도 Y703이랑 비교를 했을 때 티피컬 기준 100니트 가까이 올라갔어요. 플러스 색 정확도도 화이트 포인트가 빠가나면서 청색이 좀 튀었던 거, 그거 얘한테서는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아마 이거 직접 눈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좋아졌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다만 이게 중국 LCD이기 때문에 그것의 특징, 사이드 음영 지는 거 여전하고요. 플러스 하나 더, 이게 게이밍 기기다 보니까 게임할 때는 진짜 온도가 빡빡하게 올라가잖아요. 주변의 온도가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살짝 다르긴 한데 퍼포먼스 모드로 돌리면 강제 밝기 조절이 좀 걸립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드릴 건 스피커인데, 혹시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짧은 구간만 들려드리잖아요. 설마 그 부분만 제가 듣고 리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모든 기기는 2, 3회 정도 진짜 여러 개의 음원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제 소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소리는 파형이 똑같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마다 청음할 수 있는 주파수가 다 다르고요, 귀 모양에 따라서도 들리는 주파수라든지 방향성이 다 달라요. 때문에 다른 채널이랑 막 싸움 붙이고 그러지 마세요. 자,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품질은요, 제 기준에서는 진짜 미묘해요.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Y703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저음 잘 살리는 그런 스피커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분명히 선호할 만한 그런 소리를 내는 제품이에요. 자, 이제 다음 말씀드릴 거는 성능인데요. 일단 테스트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테스트 베드를 갖다가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어쨌든 결론을 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도에 따른 벤치 편차와 게이밍 성능 편차는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때문에 기존 벤치 측정 방법 그대로 책상 바닥에 거치 24도 실내 온도 유지, 이 조건에서 테스트한 결과값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플러스 지금 여기에 보시면 Y703이 비교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Y703 영상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저조차도 얘 뿔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 점수가 안 나왔던 애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저번에 봤었던 그래프를 갖다가 그대로 보는 것 같지? 혹시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내가 게임치킨 해가지고 하나 더 가져왔잖아. 근데 이게 결론만 얘기하면 뻘짓이었어요. 둘을 교차 테스트를 한 결과 놀랍게도 이 정발판 아이는 뿔딱이 아니었고, 심지어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중국 내수용보다 얘가 더 점수가 잘 나와. 때문에 여기에 뭐 수맥이 흐른지 아니면 이 책상에 뭔 비밀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기기들이 뿔딱이 아니라 제 테스트 환경이 그냥 가혹한 거다. 애초에 얘든 QC 통과한 건 똑같은 애인데 뭐 성능이 다를 수는 없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하느라 제가 잡소리가 길었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온도 인계점 자체는 이 오포 패드보다는 조금 빨리 오는 느낌. 대략 긱벤치도 그렇고 3D막도 그렇고 한 30분 정도 이후부터는 오포 패드보다는 좀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꼬꾸라져도 Y703보다는 한참 위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Y703 사신 분들이 싫어할 것 같긴 한데, 반년 만에 나온 애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근데 뭐 벤치는 벤치일 뿐인 거고, 얘의 사실상의 목적, 본질이 뭐예요? 게임기잖아요. 게임 성능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먼저 원신부터 보여드리게 되면요, 뭐 볼 때마다 59점 몇몇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이제 감이 없죠. 저도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신은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가지고 사실 요거 빼고 명조도 한번 집어넣어서 해봤었는데, 명조 진짜 난리더만 최저가가. 아니 이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기기로 똑같은 온도에서 테스트를 해도 매번 프레임이 달라. 심지어 그 프레임 격차가 진짜 심해. 명조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쨌든 얘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스트 베드로 넣는 어떤 그 방법 자체를. 두 번째, 스타레일 같은 경우에는 평프 기준으로는 지금 오포랑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 양상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뭐랄까, 이제 후반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오포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전반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맵을 새로 로딩을 하거나 아니면 전투 들어갔을 때 그 스킬 쓰면은 막 이펙트 팍팍 터지잖아요. 그때는 확실히 오포보다 조금 빠릿한 느낌이 들어요. 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온도가 좀 많이 셨다, 그게 딱 느껴지면 그때부터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확 안 좋아지진 않아. 하지만 단계별로 계속 안 좋아져.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이라이트는 모비녹인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그래픽만 보면 이게 무슨 벤치용 게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정말 놀랍게도 최저가가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플러스 전력도 진짜 미친 듯이 먹는 게 느껴지죠. 전력을 많이 먹으면 곧 전력이 뭐가 돼요? 그렇지, 발열이 되지. 그 그래픽 옵션 들어가게 되면 발열에 따른 옵션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5%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풀옵션 기준 한 20분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 좀 갈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래프 모양 자체는 사실 스타레일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실제 플레이했을 때는 약간 비슷해, 양상. 초반부에는 이 Y704가 5%보다 성능이 잘 나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는 그대로 성능이 유지가 되는데 Y704가 살살 아래로 꺾여. 그래서 한 25분, 30분 정도 뒤에면은 이 Y704가 5%를 뚫고 내려가. 플러스 하나 더, 게임 같은 경우는 얘를 주변 온도 몇 도에서 돌렸다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신 값은 이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22도로 맞춘 값. 진짜 추워 죽을 뻔했어요. 실제 테스트는 21도부터 28도까지 1도 차이를 둬가면서 각각 3번씩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각 데이터 평균을 갖다가 보여드리면요, 물론 이게 벤치마크 2를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어떤 부하가 걸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비슷하게 맞췄을 때 값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차이가 나긴 나죠. 미미하긴 하지만 게이밍 태블릿이기 때문에 8.8인치가 주는 이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즈가 어쨌든 온도적인 측면에 있을 때는 도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변 온도가 미치는 영향이 유독 좀 크리티컬하게 적용됩니다. 플러스 기기 온도도 보면 마찬가지. 벤치뿐만 아니라 게임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특히 CPU 빨로 게임을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원신을 제외하고 나면은 스타레, 모비노기 모두 이 전작인 Y703과 오포 패드4 프로에 비해서는 더 높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발열 포인트도 지난작인 Y703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옆쪽에 달려 있었잖아요, AP가. 근데 Y704부터는 아예 기기 센터로 왔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립부랑 더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열화상 카메라로 봐도 베이퍼 챔버가 확연하게 넓게 깔렸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게 열 확산이 많이 되잖아요.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그립부에 전달되는 어떤 온도감 자체는 Y703보다도 Y704가 더 뜨거워요. 자, 배터리는 수동 306리트, 유튜브 스트리밍 시 약 8시간 57분 정도. 충전은 60W 똑같이 받는데 얘가 Y703보다 배터리 용량이 좀 더 크잖아요.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게이밍 태블릿의 시조세, 레노버 Y700의 네 번째 작품 Y700 4세대를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이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Y700을 대체할 만한 게이밍 태블릿 없었거든요. 근데 막 최근에 레드 매직, 샤오미, 심지어 얼마 전에 올드큐브도 막 새로 만들어내잖아요, 게이밍 태블릿을. 레노버도 진짜 고민이 많은 티가 나요. 쉽지 않은 것 같아. 자, 근데 제가 요거를 갖다가 싹 리뷰를 하고 나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에서 얘가 어쨌든 오프보다 온도가 좀 높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오프보다 성능도 좀 떨어지니까 이거 깨름칙한데 이거 사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포는 게임기가 아니에요. 이거 들고 게임하다가 진짜 손 빡세, 겁나 빡세. 이렇게 패시브 쿨링을 하면은요, 이 안에 뭐 베이퍼 챔버가 얼마 깔려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면적이 일단 깡패여야 돼. 얘가 얘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온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Y703 리뷰를 했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벤치 말고 실제 사용상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Y703을 사되 쪼들리면 Y702로 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Y703이랑 Y704는 성능 자체가 달라요. 기준 자체가 달라. 물론 Y703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Y704를 조금 사기 애매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산다? 그럼 무조건 Y704를 사야 돼요. 가격 차이 10만 원이 차이 나도 Y704냐고요? 네. Y704예요. 아니 다들 봤잖아요. 아까 게임 성능 차이 나는 거. 원신 같은 거면 뭐 Y703일 수도 있고. 자, 이제 최종 정리할게요. Y703이냐 Y704냐는 의미가 없다. 둘 중에 하나라면 그냥 Y704다. 근데 여기에 갑자기 오포가 등장해가지고 오포냐 Y704냐 이거는 자기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플러스 이걸 쫙 보신 다음에 나는 무조건 Y704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무조건 퍼포먼스 모드로 돌릴 거다. 그럼 얘 살 때 뭘 같이 사야 된다고요? 펠티오 쿨러를 무조건 같이 사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아우트로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할게요. 뭐 몇 가지 사족을 붙였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냉방병도 꼭 조심하세요. 오케이?